8시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비공개 회담을 열어 국정원 개혁 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 법안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합의 처리 시한 하루를 남긴 상황에서 타결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서승원 국토부 장관은 대체 인력 660명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해직자가 다수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추가 감축하기로 했던 KTX 운행률을 연말연시 교통수요를 고려해 70%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마감됐던 연말연시 승차권 예매도 추가로 실시됩니다. 부산 앞바다의 5만 톤급 화물선이 화학물질 운반선과 충돌해 두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고 유독물질이 불탔습니다. 두 선박 선원 90여 명은 긴급 출동한 해경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거듭되는 연말연시 술자리로 알코올성 위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 그리고 다음날 얼큰한 해장국이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급성 위염을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2년 전 9.15 대정전 당시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어린이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피해가 없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우경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 설문조사에서 일본 20대 젊은이 33%가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새해 1월 1일 날씨는 구름이 약간 껴 일출을 보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동진, 간절곶 등 동해안 해맞이 명소들은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금 몇 시? 8시 명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막판 타결을 위한 여야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세로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우 의원이 막판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 이어 오늘 저녁 다시 시작된 협상은 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 고발자 보호 법제화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 방식입니다. 당초 여야는 국정원 내규로 상시 출입을 금지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김 대표는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서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안과 한데 묶어서 이거 안 하면은 이것도 없다. 이거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민주당식 목리 전술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내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철도 파업 2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파업 노조원의 복귀율은 25%를 넘어섰지만 핵심 인력인 기관사들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코레일은 기관사 대체 인력 147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민준현 기자입니다. 코레일은 기관사 147명을 오늘 추가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노조원의 복귀율은 25%를 넘었지만 열차 운행의 핵심 인력인 기관사는 복귀율이 4%에 머물고 있습니다. 채용된 기관사는 교육을 거쳐 일주일 뒤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됩니다. 코레일은 열차 승무원도 70명을 뽑고 이 가운데 20명은 내일부터 수도권 전철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이 길어질 경우 당초 예정했던 660명의 대체 인력 규모를 늘릴 수 있다며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파업이 더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을 배치하는 추가적인 충원도 고려를 해야 되죠. 단순 파업 참가자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공무원이 대상인 직권 면직 제도를 철도공사 직원에 적용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직권 면직이라는 별도의 해고 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사안이고요. 법 체계적 정당성도 없고 철도노조는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체 인력 채용을 비판했고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군 인력 추가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균현입니다. 네, 코레일은 KTX 운행을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설 열차 예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레일은 파업 4주차인 이번 주도 추가 감축 없이 KTX 운행률을 70%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불편을 다소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대체 인력과 조기 복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KTX는 전동차의 운행이 크게 줄지 않아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0%에 그쳐 연말연시 열차 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2월 마지막 일주일가량은 열차 수요가 평소보다 10에서 15%가량 증가하는데 KTX 운행률은 73%, 새마을과 무궁화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방열차와 동해안 해돋이 열차도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차를 놓고 보니까 차가 없어요. 빨리 근무가 좀 해결이 돼가지고 좀 불편한 게 없도록. 설 열차 예매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필수 유지 운행률인 60%를 전제로 내년 1월 7일부터 나흘 동안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운행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리 예매를 미리 해놔야 될 것 같고 또 막 당일날 바로 이렇게 열차표를 확인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파업 이후 화물 운송률도 평소 대비 30%대로 떨어진 상황. 시멘트 업계는 이번 파업으로 출하 차질을 빚어 17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코레일 노사 그리고 노동계와 정부는 마치 나란히 달리는 철로처럼 평행선만 그리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거란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오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량기지 방문에도 팽팽한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철저로 바라보며 장관을 돌아가시죠. 대체 인력 격려를 위해 방문한 서 장관도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직접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불법 파업 기간 중에 철도노조를 제가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핵심 쟁점인 수서발 KTX 회사 설립에 대해 노조는 면허 발급은 날치기라며 내일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인력 계획을 꾸리기로 하는 등 서로 제갈길만 가고 있습니다. 파업 중인 노조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추가로 발부돼 수배자는 모두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해고 등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것은 대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해고라든지 여러 가지 자극하는 표현들 가지고 우리를 사지로 몰 것이 아니라 진정성 가지고 대화 자리에 나와서 정부는 철도안전대책반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해를 넘겨 다음 달 9일과 16일에도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기로 해 철도 파업 사태는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앞바다에서 화학물질을 가득 실은 운반선이 화물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충돌 후 인화성 화학물질이 폭발하면서 큰 불이 났습니다. 먼저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 위로 거센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쯤 부산 태종대 남동쪽 18km 해상에서 시운전 중이던 5만 5천 톤급 화물선이 2만 9천 톤급 화학물질 운반선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반선 왼쪽 중앙 탱크 2곳이 뻥 뚫리면서 불이 급속히 번졌습니다. 선미와 주황 부분에 불이 많이 치솟는 상태였고 한 번의 폭파음이 있었고 선원은 구명정에 타서 표류 중에 있었는데 화물선은 자체적으로 불을 끈 뒤 인근 조선소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운반선엔 각종 화학물질 2만 9천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불이 난 지 9시간이 더 지났지만 검은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4,300여 톤이 타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화물선 선장이 접근하는 화학물질 운반선에
충돌 위험을 수차례 무선으로 알렸지만 답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경은 불이 다른 탱크로 번지지 않았고 화학물질 유출 피해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배가 20도가량 기운 상황이어서 침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곽준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사고였지만 두 배에 타고 있던 선원 91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과 선원들의 신속한 초동 대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화학물질 운반선에 타고 있던 27명의 선원들이 해경 경비정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전원이 모두 무사히 구조된 겁니다. 해경이 경비정을 포함한 가용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한 덕분입니다. 화물선 선원 64명도 구조됐습니다. 화학물질 운반선엔 공기와 접촉하면 폭발하는 물질까지 실려 있어 대규모 폭발에 따른 인명피해나 바다 오염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살충제, 접착제, 그리고 의약품 등을 만드는 화학약품 원료로 사용이 되는 유독성 물질입니다. 해경은 일단 불은 껐지만 유독가스 누출이나 폭발의 위험이 남아있다고 보고 현장 주변 1.8km 이내에 선박 운항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태입니다. 사흘째 이어진 강추위에 올겨울 처음으로 한강이 얼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해 연말연시는 크게 춥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결 사이로 조각조각 솟구치는 얼음들이 마치 깨진 유리창 같습니다. 물길이 멈춘 듯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고 꼬챙이로 내리찍어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유속이 빨라 얼기 어렵다는 한강대교 교각 상류까지 얼면서 올겨울 첫 한강 결빙이 기록됐습니다. 평년보단 보름 빨리, 작년보단 닷새 늦게 얼었습니다. 한강대교 두 번째, 네 번째 교각 사이 상류 100m 지점이 얼게 되면은 한강 전체가 결빙이 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사흘째 이어졌던 강추위가 낮부턴 차츰 풀리면서 도심 야외 스케이트장엔 나들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춥다고 그래가지고 아이하고 저하고 내복을 입고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왔는데 찬바람이 오히려 시원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6도 오르겠고 낮 기온도 영상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도는 무난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 새밑 오후와 새해 첫날 아침엔 전국이 대체로 맑을 걸로 예보돼 해넘이 해돋이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올해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14년 첫 태양이 뿜어내는 희망의 빛을 보려는 발길로 전국의 해맞이 명소가 벌써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도를 제외하고 한반도에서 새해 첫날 가장 빠른 일출을 볼 수 있는 울산 간절곶. 말의 해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새해 소망을 적어보낼 수 있는 대형 우체통이 마련됐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도 잘 다가왔으면 하고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간절곶에서는 올해 마지막 날 한 해를 보내는 불꽃놀이와 함께 새해 첫날 일출 시간에 맞춰 소망 풍선 날리기와 공연이 펼쳐집니다. 가보년 첫날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의 장관은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막바지 단장이 한창인 동해안 곳곳의 해맞이 명소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진도 찍고 파도 치는 바다도 바라보며 새해 희망을 품어봅니다. 가족들하고 사진도 찍고 되게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강릉 경포해변에서는 말달리기 행사가 계획되는 등 전국 해맞이 명소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해 첫 일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 네, 이런 해맞이 관광객들로 강원도 동해안 관광지에는 빈방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는 해맞이 차량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해변 인근의 한 리조트. 객실을 정리하는 손길이 분주하고 콘도 안내 데스크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해돋이 숙박객들이 몰리면서 오는 31일은 빈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해돋이 관광객들로 인해서 12월 31일 예약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주 전에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기 예약도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새해 첫 해돋이를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동해안 해변 인근의 숙박업소들은 빈 객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속초와 고성 등 설악권 숙박업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1일과 1월 1일 지난해보다 15%가량 늘어난 최대 52만여 대의 해맞이 차량이 강원권 고속도로를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5시간 3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7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이긴 하지만 술 마신 뒤 속쓰린 증상이 자주 있다면 알코올성 위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40대와 50대 남성에게 많이 생기는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속이 타는 듯한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은 40대 남성. 일주일에도 두세 차례씩 연말 술자리가 이어지다 보니 위염에 걸렸습니다. 주기적으로 그 연말이 되면 제가 이런 증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술을 또 자주 마시다 보니까. 잦은 음주와 흡연, 여기에 자극적인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혈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 날 해장하기 위해 짜고 얼큰한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염 증세가 반복되면 자칫 만성화돼 더 큰 병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성 위염 환자의 위 내시경 사진입니다. 매끈한 정상 위와 달리 위벽에 돌기가 돋아나 마치 소장이나 대장처럼 보이는데 이럴 경우 위암에 걸릴 확률이 11배나 높아집니다. 많이 먹는 거나 아니면 자주 먹게 되면 위염증으로 인해서 위궤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을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속쓰림 증상이 없더라도 40대부터는 적어도 2년에 한 번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윤미입니다. 전국 어촌에는 어촌계라는 자율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인데 일부 어촌계장들의 행포가 도를 넘어 주민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군산의 바닷가 마을. 어부 이모 씨는 최근 어촌계 운영에 쓴소리를 했다가 젊은 계원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네가 뭐냐면 여기 잡으니 어떻게 해서 아프니 지금 넘어져갖고 손을 못 들었으니 아파서. 다른 어민은 어촌계라면 고개를 내젓습니다. 욕먹고 위화감을 조성해가지고 불안해. 나는 무서워. 너무 무서워. 무슨 일인지 어촌계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 달 전 이웃마을에서 이사온 어민이 계원으로 받아달라고 하자 다짜고짜 욕설이 쏟아집니다. 불안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어촌계장 눈밖에 난 사람은 아예 따돌리는 건데 그러면 이 마을에선 어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유도 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상이 아니요. 하나의 단체거든 장으로 변신해가지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어촌계장은 20년째 연임하면서 어민 지원금과 어업 권리금 같은 각종 공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왔습니다. 어촌계장 앞으로 통장이 되겠어가지고 돈이 다 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을 재산인 어민복지회관에 세를 놓아 임대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장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젊은들이 거기 알아서 하는 것이지 무슨 사진 사람한테 우리가 그 통장을 개통해주고.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지자체는 건물을 회수했고 해경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급 횡령 부분하고 어촌계장 부정선거 피해서 준 건물 불법 임대 사업 이 같은 비리는 한두 어촌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 사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 우선권이 있죠. 내가 파워가 있으니까. 내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조합원님들보다 어촌계장이나 대의원들을 하면은 대접받는 것이라고 할까? 지도 감독기관인 수협은 자율성을 침해하기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도감독보다는 없는 학교. 사실 관여는 깊게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촌계장의 비리와 전횡에 힘없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크레인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열흘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750톤짜리 대형 크레인이 부러져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의 한국서부발전 복합화력발전소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이곳에서 지난 19일 강풍에 넘어진 크레인 해체 작업 도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인부 3명 가운데 2명이 8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6살 신모 씨가 숨지고 45살 양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크레인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옆에 붙은 액세서리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중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와이어가 끊어지니까 짐하고 같이 떨어져요. 같은 장소에선 지난 19일에도 16m 높이의 대형 크레인이 전복돼 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강풍 속에 공사를 강행했다 비난을 받았는데 열흘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인부들이 움직이는 크레인 부위에 안전고리를 걸고 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한번 그물을 끌어올리면 물고기 수만 마리가 잡히는 중국의 차간 호수에서 겨울 물고기잡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얼음 낚시 부문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을 깰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베이징 김대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인 차간호에서 올겨울 첫 물고기 잡이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전 호수에 수백 개의 구멍을 뚫고 넣어뒀던 2km 길이의 그물을 끌어올리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줄줄이 붙어 나옵니다. 어른 허벅지만한 크기의 물고기들이 물 밖에서 펄떡이는 모습에 어부들은 절로 힘이 솟습니다. 차간호 물고기를 먹으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 때문에 전국에서 2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比较有缘嘛，丰收嘛，喜悦，大家都分享分享嘛。然后还有新的一年好兆头嘛。 털옷과 털모자로 치장한 연기자들이 신명나는 풍어제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고기잡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000년간 전통 방식을 고수해온 차간호 물고기 잡이는 지난 2008년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엔 그물 한 개에 160톤을 잡아 기네스 기록을 세운 바 있어 벌써부터 강태공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2년 전 서울 시민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대규모 정전 사태 기억하십니까? 재산 피해는 없었더라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호등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차량들은 위태롭게 지나다니고 전기가 끊긴 횟집과 커피숍 등은 개점 휴업, 회사 업무도 대부분 마비됐습니다. 2년 전 9.15 대정전 당시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구조 요청도 잇따랐는데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김모양 자매도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충격으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해 15층까지 걸어다니다 결국 1층으로 이사한 뒤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자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8살, 10살짜리 아이들이 당시 충격으로 정서 불안을 겪었고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두려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또 정전으로 재산 피해를 본 양계업자 등 4명에 대해서는 한전뿐 아니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9.15 정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면책 약관을 이유로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정전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어서 향후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놓고 중국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역사의 철저한 실패자가 될 것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유상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양제츠 국무위원이 담화를 통해 아베 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담화는 아베 총리의 참배를 전 세계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철저한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참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젊은 세대일수록 우경화 성향이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日本人としては一応賛成なのかなという考えからですね。 과거 일본의 전쟁이 침략 전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대의 33%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습니다. 今日じゃなくてもっていうか今じゃなくてもいいんじゃないのかなっていう気はしますけど。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사실을 모른다는 20대도 43%에 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베 정권이 교육의 우경화를 통해 미래 세대에 군국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침략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일본 젊은 세대의 우경화가 심각한데도 일본 정부는 한술 더 떠 교과서에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상합니다.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에 공식 입단하자 현지 교민사회도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텍사스 현지에서 김성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13만 한인이 거주하는 미중부 텍사스. 추신수의 홈구장 레인저스 볼파크가 있는 댈러스는 지금까진 최경주, 양용은, 강성훈 등 한국인 프로골퍼들의 둥지로 유명했습니다. 이제 한인사회는 추신수 맞이에 한마음으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인타운 곳곳엔 플랜카드가 내걸렸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추신수 띄우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확정 발표가 났을 때 모든 교민들이 축하해주고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텍사스 추사 모드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저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출루머신, 기록 제조기 추신수에 거는 기대는 상상 이상. 토박이 텍사스 팬들도 추추 트레인 덕분에 내년 시즌 텍사스가 사상 첫 우승 반지를 끼게 되지 않을까 잔뜩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A lot of people will come to see him too, because all these people from this area will go watch the Rangers. 어제 입단식에서 교민들과 첫 만남을 가진 추신수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항상 야구장에 와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아니지만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텍사스에 새 둥지를 튼 추신수가 교민들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월드시리즈 우승의 꿈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엘링턴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올 한해 우리 정치권에선 유난히 막말 논쟁이 심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판에 막말과 관련된 시비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에 정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귀태 발언으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자신이 물러났습니다. 국정감사는 반말과 폭언으로 얼룩졌습니다. 장관한테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조정적으로 들으세요. 그럼 안 들을 겁니까? 귀 막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노골적인 대선 불복 발언, 박 대통령의 가족사에 대한 과격한 발언에 정국은 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텐데. 막말은 상대를 타도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전국이 불리할 때는 더 강하게 나가고 전국이 유리할 때는 조금 조심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벼랑끝 전술로 19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반 동안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가 돼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은 13명이나 됩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지난주 무너진 부산 영도 고가도로와 작년 9월에 붕괴된 경기도 파주 장남교. 두 사고로 7명이 숨졌는데 두 다리가 공교롭게도 같은 공법으로 지어져 사고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개통 예정인 평택 제천 고속도로의 남한강교. 교각 옆에서 본 다리 상판 아래쪽이 하나같이 아래로 볼록하게 처져 있습니다. 보통 평면이거나 위로 솟은 다른 다리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콘크리트는 경기 유연성이 없습니다. 콘크리트는 밑으로 조금만 쳐줘도 균열이 갑니다. 이 다리에는 PCT 걷어 공법이 사용됐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측은 상판 처짐 현상은 설계 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강구조학회에서 검토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난주 무너진 부산 영도 고가도로와 작년 9월 사고 난 경기도 파주 장남교에 모두 이 공법이 적용됐다는 점을 들어 구조적인 문제 탓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PCT 걷어 공법은 설계상 구조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먼저 하부 콘크리트만 굳혀 교각에 올리고 이후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는 방식이어서 자체 무게 때문에 무리가 온다는 겁니다. 공법 특허를 가진 업체는 두 사고 모두 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공법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시공 순서 잘못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시공을 순서를 안 지키고 임의로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공법이라도 그건 사고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반면 공사를 맡은 측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는 다른 공법으로 다리를 놓자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시작한 지가 국내에서 얼마 안 됐으니까 PCT 걷어 공법이 국내에 도입된 건 6, 7년 전. 완공된 다리에서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영도 고가도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곧 시공과 감리 관계자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거침없이 트랙을 질주하고 있는 당대 불패라는 이름의 경주마입니다. 대통령배 대회 3연패 등 숱한 기록을 남겼는데 벌어들인 상금 일부를 기부하면서 아름답게 퇴장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경주마들이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순위 다툼 끝에 당대 불패가 1등으로 들어옵니다. 최고 권위의 대통령배 3연패 등 지난 2009년 데뷔 이후 19승을 달성해 최다승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상금만 30억 원. 대기록뿐 아니라 선행에서도 1등입니다. 장애인 사이클 선수인 양정관 씨는 2년 전 장애인 전용 사이클을 선물 받았습니다. 당대 불패가 기부한 1억 원으로 마련한 겁니다. 처음에 받을 때까지 몰랐어요. 진짜 내 손을 잡고서야 내 장비에 상했구나. 인도 가서 아시안게임 가서 1등도 하고. 2011년부터 해마다 1억 원씩 기부했는데 경주마 은퇴식에서도 장애인 선수에게 의족을 선물했습니다. 당대 불패가 번 상금으로 신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고자 해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경주마 기부 문화의 장을 열고 아름다운 은퇴를 한 당대 불패는 앞으로 제주에서 시수말로서의 제2의 삶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새해부터 25와트 이상, 70와트 미만 일반 조명용 백열 전구에 생산과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 427억 원을 들여 복지시설과 전통시장, 양계농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로 사랑을 나누는 홍명보 자선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축구 스타들이 총출동해 숨겨왔던 끼를 뽐냈는데요. 정희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회째를 맞는 홍명보 자선 축구의 열기는 올해도 뜨거웠습니다. 무려 15,0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고 선수들은 재치 넘치는 골 뒤풀이로 팬들에게 보답했습니다. 부자철은 개그맨 서경석 씨와 함께 죽어도 죽지 않는 진짜 사나이 세리머니를 펼쳤고 김영권은 자책골을 넣고 환호하는 뻔뻔함으로 큰 웃음을 줬습니다. 멋진 복근을 뽐낸 손흥민은 숨겨왔던 춤 실력도 발휘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경기장에 찾아오신 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좀처럼 보기 힘든 선수들의 색다른 모습에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저희를 조금씩 성장시켰고요. 우리 국민들한테 받은 사랑을 다시 환원하는 측면에 있어서 특히 그동안의 수익금으로 소아암을 극복한 어린이가 직접 대회에 참가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갈 수 있고
같이 축구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홍명보 자선 투수는 따뜻한 나눔의 감동으로 그라운드를 채우며 연말 강추위를 녹였습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탁구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대한항공이 여자 단체전 7회 연속 우승의 위협을 달성했는데요.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귀갓길에 눈이 와서 좀 불편을 겪진 않으셨나요?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새 중부뿐만 아니라 전북, 경북 서부 내륙까지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과 중부 일부 지방에서는 눈이 약간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껑충 올라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2도, 부산이 1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3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낮에도 활동하기가 한결 낫겠습니다. 새해 초까지는 큰 추위 없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약한 눈구름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눈구름대는 새벽부터 물러가겠고요.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좀 끼겠고요. 아침에 내륙 일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2도, 전주 영하 1도, 광주 0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6도, 경상도는 9도 선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연말 연시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눈비 예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내일 도쿄와 베이징, 평양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파리와 런던에서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일 로스앤젤레스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이셨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새해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